오늘 서울 포럼 2022 최상혁 나사 수석연구원과 함께하는 지식의 성찬 시작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최상혁 수석연구원이 워낙 유명하시지만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 시작하면서 저희 질의응답 자유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80년서부터 제 나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처음에 인공위성 센서,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웨이브 아니면은 이제 플라즈마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 태양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당시에 그 지금 미국의 육군이 쓰고 있는 하이에너지 마이크로웨이브 웨폰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36kJ 그 컴팩 펄서라고 하는 걸 개발해서 육군이 이제 현재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개발해가지고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개발해서 태양광을 직접 레이저로 바꾸는 그 이제 특별한 그 케미칼을 이용해가지고 태양광을 레이저를 직접 바꿔서 그 레이저 빔을 가지고 화성이나 뭐 먼 거리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다가 이제 파워를 보내는 그런 장치도 개발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그 여러분들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딥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파워입니다. 지구 근방에서는 이제 태양을 이용해서 파워를 얻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 쓴 방법이 아주 열악해서 1kg당의 파워를 낼 수 있는 게 그저 6에서 10W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내는 플루토늄 238 자체의 서플라이 자체도 지금 바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를 소위 퀀텀 에너제틱스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파워 시스템을 이제 발명을 해서 그거를 지금 프로브 컨셉까지 전부 다 이제 저희 랩에서 성공적으로 해놓았고, 가해적으로 이제 나사의 그 많은 조직 가운데서 커뮤니티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관련된 것이 이제 퀀텀 테크놀로지 커뮤니티의 멤버고,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아이디에이션 커뮤니티의 멤버고, 그다음에 하이 리스크 테이킹 석세스 스트래티지 커뮤니티의 멤버, 그다음에 그 어워드 이밸류에이션 보드 멤버로 이렇게 이제 가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인더스트리에 컨트랙을 많이 주고 같이 일을 하고 또 대학하고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건설기계 선행기술 맡고 있는 김판영 상무입니다. 네, 오늘 수석연구원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궁금한 거는 나사의 그 근본적인 미션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들 들어보면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동안 나사는 그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나 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 것들이 일부 산업화되긴 하지만 그게 본연의 목적은 아니고, 그죠? 원래 목적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사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심리학자도 거기서 일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심리학자가 필요하냐? 뻔하죠. 예를 들어서 화성에 우리가 우주인을 보낸다고 하면 편도가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 버스보다도 작은 그 공간에서 우주인들이 3-4명이 거기 6개월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병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자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시피 우리가 그 이제 우주를 탐색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발사체에서부터 그 우주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래비티도 낮아지니까는 로 그래비티에서 이제 그 칼슘 디플리션 생기고 뭐 여러 문제 생기니까 또 의사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제 막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물질도 이제 극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는 우주선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물질들이 우리가 현재 쓰이는 물질로 대체를 할 수 있겠냐?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을 갖다가 개발합니다. 네, 근데 물질이 또 무거우면 안 되거든요. 우주에 싣고 가는 게 가벼워야 되니까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석세스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카본 컴포지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나사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비행기에 현재 그 787 비행기에 그 뭐라고 합니까? 한 70%가 60% 가까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거에서부터 또 보론 나이트라이트 나노 튜브 같이 그런 것도 이제 나사에서 이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발견해서 지금 현재 물질 개발에 쓰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미션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분야를 갖다가 결국은 다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걸 다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IG 넥스원의 감시정찰 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최종진입니다. 현재 우리가 한 우주 산업 현장에서 저는 있다 보니까 최근 2, 3년 전에 키워드가 뉴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산업 현장에서 뉴스페이스를 피부로 느끼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 주도로 한 30년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쭉 그 우주 산업들을 육성을 해왔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갈 2양 단계 전환기에 있는 시점을 이제 뉴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나사에서도 여러 가지 핵심 기술, 우주 기술들을 개발했을 때 미국에서도 과연 뉴스페이스로 넘어갈 때 나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냥 뭐 기술 이전만 해줬는지 아니면은 정말 기업의 산업화에까지 깊이 관여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나사가 그 독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는 플래닝에서부터 계획해가지고 디자인까지 하면서 그런 테스트를 갖다 랩에서 전부 다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회사에다가 잡을 줘가지고 회사에서 만들도록 합니다. 그럼 그 만들어서 가져오면은 이제 나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밸리데이션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서리파이를 해야 그게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나사에서 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하고 불가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은 이제 최근에 그 뭐 스페이스X 그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이 나와서 그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우주선을 개발해서 달이나 화성에 소위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기지를 갖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목표인데 실질적으로 나사가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 X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아마 85%가 전부 다 나사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입니다. 물론 오리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나사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이 그 회사들이 참여하게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좋은 예가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스페이스 샤틀로 했다가 샤틀을 갖다가 이제 운영을 이제 정지시켜 버린 후에는 미국에서 런칭 비히클이 없었어요. 이제 우주인을 갖다가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선에다가 보내는. 그래서 그 러시아의 라켓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이가 좋았으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두 군데 보잉하고 락히드 마틴이 이룬 자기들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그러니까 ULS라고 하는데 거기 유나이티드 런칭 시스템 쪽에다가 잡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 X에도 2.4 빌리언 달러를 주어서 라켓을 개발하게 돼가지고 펠컨 9을 통해가지고 우주인을 갖다가 우주선으로 옮기는 역할. 그와 같이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유를 만들어서 이 회사들이 그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에 아마 그런데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이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그 재벌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정욱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예. 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재 제조 개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종욱 상무입니다. 실제 미국이나 나사 쪽에서는 우주항공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소재 쪽에도 집중할 걸로 보이는데 어떤지 좀 궁금한 게 3DP의 적용이 어느 수준으로 지금 그 우주 쪽이나 항공 쪽에 적용이 되고 실질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 실질적인 사례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기 용접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3D 프린팅 암에다가 걸어놓고 하면은 그 아주 강한 금속 같은 것도 그 3D 프린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카본 컴포짓 같은 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오로클레이브라든지 이런 데서 이 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익혀내 가지고 이래 이제 틀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3D 프린팅으로 하는 방법 이제 이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ISRU라고 그래서 이제 달에 갔을 때에 그 리걸리스라고 하는 그 달의 토양이 그 아주 파우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 45억 년 동안에 그 마이크로 미디어로이드라든지 뭐 애스트로이드 뭐 이런 거 또는 태양풍에 따라오는 저 헤비 파이클들이 때려가지고 이게 부서져가지고 밀가루처럼 아주 부드러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면은 우리가 헤비텟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가서 하려면 이제 커스트가 많이 드니까는 그 위걸릿을 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3D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파가 이제 들어올려 가지고 3D 프린팅을 하면 열을 가해가지고 그 열을 가할 때는 이제 이게 그 뭐라 합니까 소성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 녹아 있는 상태니까 그럴 때 이제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인들이 살 수 있는 집 같은 걸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그 현지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늘 가져가려고 하니까 화성 같은 데는 뭐 엄두가 안 나거든요. 편도에 6개월 걸리는데 그러니까 가져가는 건 아니고 현지 생산을 하자. 그래서 ISRU라고 하는 건 이제 In Situ Resources Utilization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거기에서 이 생산까지 해서 그 온사이트 서플라이까지 다 하게. 그러니까 뭐 솔라셀을 만든다 하면 거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카본 아니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많은데 달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옥시전을 띄워버려요. 그럼 실리콘이 나오거든요. 옥시전은 우전히 뭐 숨 쉴 때 쓰든지 아니면 그 로켓에 이제 옥시전 그 프로펠란트를 쓸 수가 있으니까는 그럼 그 실리콘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솔라셀을 만들자 현지에서 이제 이런 플랜도 있고 아주 플랜이 다양해요. 소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 이제 SMR 쪽에도 제가 그 뉴스케일에 작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두산하고 이제 한다고 한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뉴클리어 리액터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킬로와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말을 바꿔 가지고 크라스티라고 하는데 그 이제 조그만데 이제 그 뉴클리어 퓨얼 자체가 유레늄 235가 이제 약 93.5%가 되는 아주 이제 그 우리가 하일리 엔리치드 유레늄이라고 그래서 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걸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스털링 엔진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그 재료가 큰 문제예요. 뉴트론을 갖다가 마듈레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렉션만 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이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까지 뉴클리어 리액터에서 쓰는 그거는 뉴클리어 그 유레늄 235가 뭐 한 3% 내에서 5%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에서 쓰는 게. 근데 이게 93.5%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트론의 에미션도 많고 에너지도 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특수 자재 같은 걸 개발해야 되고 이런 거는 현재 뭐 이제 공공 파블릭 도메인에 이렇게 오픈된 건 아닌데 안에서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회사들이 관심 있은 거 되느냐?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 같은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나사에 와서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 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다는 건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게. 네. 예, 그 함진주입니다. 저 카이에서 있고요. 사실 카이는 뭐 대부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기업 쪽에서는 크게 이제 항공 쪽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 쪽은 굉장히 이제 작은 분야고 저희가 우주를 담당하는 부서를 미래사업부문이라고 이렇게 네이밍부터도 당장의 어떤 뭐 이익과 이런 것보다는 좀 긴 호흡에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그 뉴스페이스가 다가오면서 저희도 이제 조금 더 그쪽에 조금 더 가시적인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위성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성도 뭐
마이크로 뭐 초수형부터 이제 중대형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형 위성을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총괄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앞에 전시된 것도 보면은 보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항공 쪽은 뭐 워낙 이제 뭐 규모가 크고 그런 부분이니까 뭐 지상을 통해서 또 많이 보시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광활한 우주가 왜 뉴 스페이스냐? 그럼 올드 스페이스는 뭐냐?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를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뷰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동안은 이제 뭐 앞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비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먼저 가볼까 이런 데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미 그걸 다 이제 초월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주를 인류의 삶의 영역으로 또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또 거기서 프라핏을 또 낼 수 있는지 이런 쪽에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것이 저는 뉴스페이스의 그 단초라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라든지 정말 전에는 뭐 재사용 이거 상상도 못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현실이 됐잖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지금 딱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을 보면 지금 뭐 너무 지금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변하는 게 과연 있는지 사실 뉴스페이스로 가려면은 굉장한 인프라의 변화 또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철학 이런 그 인식의 변화 또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굉장히 멀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그러한 쪽을 다 커버하는 큰 틀의 소위 컨트롤 타워, 총 사령탑을 지금 국정과제에 이렇게 넣어서 지금 하신다고 하거든요.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무적인 이런 일정들이 빡빡해서 그게 아직 가시화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의 그 해안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과학기 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칼이라고 하는 항우연이라든지 또 ADD라든지 이런 또 기업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되게 뭐 피스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1+1이 2가 아니라 1000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좀 우리가 어떤 미국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아는 만큼밖에 안 되는데 한국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지를 못하지만 느낀 거는 우선은 한국에는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수직 소사이티로 돼 있고 그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위 로봇 같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명령어로 명령한 대로 가는 이런 게 돼 있는 그 사회 같은데 만약 그런 사회가 바뀌어야 되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는 거는 물론 뭐 최근에 보니까 신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님자를 붙이지 말라고 이렇게 뭐 그것도 좋은 시작이에요. 뭐 조그만 거지만 그렇게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간편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평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가서 뭐 회사의 CEO든지 말단에 있든지 뭐 평범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나사 조직이 그렇거든요. 어드민스트레이터가 내려와도 우리가 그냥 같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한 사람의 또는 법적인 그걸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저널리즘이거든요. 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해주시면 아마 문화를 많이 용성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재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채용한다고 볼 때 무슨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카그니션이라고 해서 아냐 모르느냐를 놓고 그걸 원 디멘셔널이라고 봅시다. 1차원이라고. 그다음에 옛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마신 너 그거 해봤어?
그 하냐 못하냐가 이제 컴플리언스인데 영어로는 그게 투 디멘셔널이라고 합시다. 2차원이라고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뽑을 때 뭘 가지고 뽑습니까? 1차원 가지고 뽑잖아요. 카그니션. 아냐 모르냐 가지고. 시험 볼 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거기다 커넥션이 돼 있으면은 그게 되거든요. 그럼 커넥션까지 붙어버리면 그건 1차원도 아니고 0.5차원밖에 안 돼요. 이제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데 그걸 해소하려면은 저널짐에서 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2차원까지 적어도 컴플리언스까지 할 줄 아느냐 모르냐를 도입을 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에릭 체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라이징 에딕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 얘기를 한 건데 하나를 더 얻으려면은 영감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저 질문을 하려다가 너무 속물적인 질문이 될까봐 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하고 사실은 신산업 쪽을 얘기를 하다가 계속 사람하고 철학까지 나오니까 저 이제 좀 그런데 어쨌든 한국 산업 역량은 저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톨러런스 부분들이 좀 부족한가 싶은데 어쨌든 여기는 좀 기업이 많고 그다음에 산업도 있고 산업의 관점에서 한국 산업의 현재의 수준이나 이런 역량들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시거나 그런 관점에서 국가가 참을성 말고 다른 이런 것들 뭔가를 국가가 좀 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제가 그냥 아는 만큼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그 한국의 그 세미컨덕터 IT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IT 강국이 된 것 같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세종대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글자가 이 알파벳으로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디지타이즈하기 아주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실험을 해보면은 한자 보내는 거, 일본 사람이 보내는 거, 중국 사람이 보내는 거가 이 한국 사람들이 보내는 게 3배인가 4배인가 빠르대요. 인포메이션이. 그렇게 위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포메이션 파워죠. 바로 이제 그거가 돼 있듯이. 그런데 그거를 매개해 주는 게 전부 다 이제 세미컨덕터인데 세미컨덕터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뭘 써왔습니까? 전부 다 실리콘이에요. 전부 다 실리콘 가지고 전부 다 지금 뭐 3나노미터를 했다고 지금 뭐 삼성이 이제 세계 시장을 섞어놓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로 더 우리가 이제 라인 레졸루션을 갖다 더 내려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왜 새로운 세미컨덕터 머티리얼도 있고 새로운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또 그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 뭐 카메라 같은 거 이제 여기 픽셀 덴시티 같은 거 보면 뭐 매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얼마 전까지는 몇 천만만 들었는데 야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 쓰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스펙트로미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 조그만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된 참인데 그러면은 왜 우리는 그 이 사회가 그 정도까지 가 있는데 왜 센서 같은 건 왜 안 하느냐? 센서 머티리얼 같은 거 전부 다 사다 쓰잖아요. 그건 능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아쉬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물질 같은 중에서 이제 거대 물질 같은 거, 그 소위 이제 스트럭처럴 머티리얼이라고 그래서 그 17th century까지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는 그런 물질을 갖다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에서부터 17세기에서부터 19세기 들어왔을 때 이제 구조 물질을 볼 때 이제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거든요. 그런 지금 구조 물질 같은 것도 우리가 보십시오. 그 여기 아파트먼트 빌딩을 세울 때 지금 콘크리트 쓰고 이제 그러는데 과연 콘크리트로 그 우리가 사는 그런 구조 물질을 갖다 가지고 가능하냐 이런 거 그것도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현재 쓰고 만족한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 된다고 보지 말고 그런데 바로 그 니치 마켓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제가 그 에너지 그 아까 말씀드린 퀀텀 에너제틱스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디서 발견이 된 거 하면요. 남들이 생각하는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일렉트론이 그 아우로쉘 그러니까 그 에롬의 그 아우로쉘에 있는 일렉트론들 갖다가 이제 컨덕터에서는 프리 일렉트론이고 이제 세미컨덕터에서는 그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문명의 기반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왜 거기에만 의존을 해요? 그 속을 들여다봐야지. 그 속에 일렉트론이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시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되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물질에 관한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모든 사회 구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가 새롭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새롭게 보이는 거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반영이 안 되면 이 저널리즘에 계신 분한테 이제 하면 또 터지는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예, 우주산업 진출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자리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제신문 고광본 선임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2 서울포럼 우주를 주제로 한 서울포럼 이 닥터 주브리엔을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갖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깊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먼저 국방우주 중요성 강조하셨으니까 우리 공군 최성환 우주센터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의견 주시고 질문도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군 우주센터장 최성환 대령입니다. 어제 경청 잘했고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주요 우주 선진국들은 주로 이제 초창기에 국방 우주를 육성하고 최근에는 민간 산업으로 가서 전환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민간에서 우주가 시작되고 이제 국방이 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그 우주 선진국으로서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막 시작하는 그 한국의 그 국방 우주는 민의 우주 산업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가지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인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First of all, obviously, 네,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communications are essential.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방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위성이 Unique capabilities for secure communications. 안전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Also, 또한 there's reconnaissance satellites which 리커너센스 새틀라이트가 있는데요. involve imaging, looking down, and 이게 also 정찰 위성인데요. satellites in the U.S. military 미국에 calls 있는 위성은 또 ISR. ISR이라고 합니다. Basically, or listening to find out what is 이게 adversary is saying. 적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는 그런 건데요. And then there is the 또 GPS guided munitions, which are hundreds of times more accurate than 가이드 유도탄이 있는데요. 이게 unguided munitions. And now you know you obviously will have a budgetary limit. You 물론 can't do everything 예산이 at once. 한정이 되어 있겠죠.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하실 수는 없으니까요. The military 그리고 people to decide what your priorities 국방부에서 are.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정하셔야 될 것 Ultimately, you'll wanna 같습니다. have all of this. 물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고 but, 싶으시겠죠. And I should also add 그런데 another aspect, which 또 is 다른 you 점도 have, 고려를 해야 됩니다. launch vehicles, the first stage of a launch 발사체 vehicle 첫 can also launch 1단계 발사체가 있다라고 하시면 weapon as well. But 하이퍼소닉 the, 무기도 갖출 수 있는데 and there are 물론 short range 단거리 미사일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그 한국 국방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는 GPS 유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거리가 300m 정도, 300km 정도 되는 GPS 유도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국방 능력을 갖추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bviously you have to look at your budget and decide 물론 예산을 what's the most 보시고요. important 어떤 것이 가장 assets to have 중요한 first. 자산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갖추고 싶으시겠죠.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우주 인재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우주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 전략 기술인데 자 우리 우주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먼저 김종환 학회장님 먼저 한번 학회장으로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사실 중요한 포인트고요. 지금 뭐 우리 주부린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는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급 인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고급 인력 하면은 이제 이 테크니컬한 측면을 많이 그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 에렌 프로인드 그 교수 인터뷰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다학제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인터디스플리너리 백그라운드가. 예를 들자면 뭐 그 어떤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외에도 뭐 스페이스 로, 시큐리티 혹은 뭐 팔러시, 심지어는 엔터프리너십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미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코스를 디자인하는지 이게 왜냐하면은 그 이과하고 문과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영역이라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든지 경험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The U.S. educational 미국 system 교육 is 체계 a 같은 mixed 경우에는 bag. 지금 믹스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점도 많이 있고 강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강점에 지금 초점을 두어서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the strongest where 사실 어떻게 보면 inspires kids and asks them 정말 to 학생들에게 영감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창의적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영감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도 저희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또 과학 페어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을 하고 또 서로 간의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내고 한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학생들은 굉장히 이 분야에 흥미를 많이 찾고 있으며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초등학교 그런 기본 교과 과정을 보시면 그러한 정기적인 쇼앤텔이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Okay. The science classes in the middle 과학 school and the high school 수업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과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as you might teach classes the 상상하시는 것처럼 뭐 책으로 그리고 교과서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실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부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정말 영감을 가질 수 있게 했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 그리고 또 화성을 이제 화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과학 실험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대다수 학교들이 진행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었고 굉장히 특별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지니어 공학 분야가 굉장히 강한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에도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디자인 클래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예를 들면 fighter aircraft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 이외에도 프로펠러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용부 그룹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진행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높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비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정말 최적의 디자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추진체만 신경을 쓰는 그러한 그룹이 있다면 다른 뭐 예를 들면 항공 그 동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고 하지만 이렇게 같이 융합을 함으로써 굉장히 더 많은 시너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이외에도 다양한 대학교와 이제 대학교별로 이렇게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나중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루틴적인 공부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이외에도 정말 강점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창의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대한항공 김원수입니다. 네, 대한항공에 우리 임원분들도 계시니까. 네, 네. 미국의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 뉴 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데 미국도 분명히 초기에는 관조도의 우주 개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뭐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우주 기업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이 그 새로 그 출발점에선 뉴 스페이스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무엇을 좀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책에서 배울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Yeah, sure. 네, 좋습니다. I think one of the best programs that the US has 가장 had to 좋았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SBIR이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나사와 그 국방부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R&D 그 분야의 예산의 1%를 떼어내서 작은 소규모의 작은 회사들을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는 1년에 한 4번 정도 그리고 또 나사에서는 2번 정도 그러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책자들 예를 들면은 그러한 전기 추진체라든지 정말 다양한 그런 필요한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분야를 위한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개선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25페이지에 달하는 그러한 제안서를 또 이제 만들어서 회사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또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1단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예를 들면 $100,000,000를 제공을 해서 그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단계가 합격이 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2년 계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펀딩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슈퍼바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고 성과가 난다면은 더 계약을 연장을 하고 추가 계약을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나사가 진행했던 SBIR 프로그램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시면 정말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내용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올해의 제안서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소규모였던 작은 규모였던 100개의 회사가 중기 단계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버트 슈크 연구원에게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address a couple of points. One, I think we were talking about the 네,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SBIR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파라든지 아웃셋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협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블린 교수님께 좀 말씀
말씀드리도록 싶은 게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화성에 가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좀 고견 부탁드립니다. I think in general it's a good idea.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But certainly combined operations between surface rovers and helicopters. 서퍼스 서페스 탐사 로버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헬리콥터라든지 이러한 표면에 그 탐사하는 그런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또 굉장히 큰 헬리콥터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저상 탐사 로봇들과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이외에도 항공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정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그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로봇들도 있을 텐데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야의 기술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복식 교수님이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우주 전문가신데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그 우주에 대한 이 R&D 예산 기획과 지원이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시거든요. 그 뉴스페이스 시대에 이제 재활용 발사체라는 것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인데요. 발사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디어이지만 정부 R&D 예산으로 개발에 참여해서 그 R&D를 수행하는 그 생산 기업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재사용 발사체라는 것이 매출을 줄여가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이 성숙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Look, if airplanes were single use. 만약에 비행기를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비행기를 덜 타겠죠?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미션에만 사용되고 뭐 저희가 운송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 만약에 이 발사체가 더 저렴해진다면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성 사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업들이 우주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위성이나 아니면 궤도 연구나 아니면 소행성 채굴 같은 것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지금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뭐 비행기를 만들고 있죠. 계속 뭐 회사들이 계속해서 이게 뭐 로켓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잖아요. 그 이유는 비행기가 지금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운송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목적에 달하는요. 저도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일론 머스크의 멘토인데 일론 머스크가 뭐 언제 얼마에 뭐 화성에 정착점을 건설한다 이렇게 화두는 제시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위해서는 굉장히 거기까지 가는 이제 우리 운송 수단 그 극한 기후 속에서 어떤 그 기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사람이 정착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또 의문점도 있거든요. 화성 협회장으로서 좀 어떻게 지금 마스터 플랜을 좀 세우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Okay. It's a very interesting question.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And just to be clear,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in terms of going to Mars, 화성에 가는 것에 대해서 화성을 탐사하는 것 저희가 예전에 달에 1961년에 달에 사람이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화성에 갈 수 있다는 기회가 더 높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더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더 가까이 근접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스타쉽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규제로 인해 뭔가 방해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했을 때는 뭐 성공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도 바로 성공하지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도 안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첫 5번째 팔컨 9을 착륙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 저랑 제 아내가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 10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10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하나씩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있지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타쉽을 랜딩하려고 했을 때도 실패를 했었죠. 근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쉽이 물론 규제로 인해 조금 방해를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 될 확률도 있죠. 그런데 스타쉽이 아마 2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궤도에 저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에서 이제 투표가 2024년에 있을 건데요. 100톤이 넘는 화물을 궤도를 통해서 화물 운송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이걸 보면 이 사람이 화성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 두 번째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일단 나사 예산 하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화성에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 하에 일단 집행이 되어야 되고요. 화성에 가는 것 자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저희 세대에서 지금 이루어야 되는 일이고 미국이 이런 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더 큰 질문을 하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화성에 지금 정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화성이 좀 약간 환경이 다르잖아요. 근데 인지하셔야 될 점이 사람들이 원래 저희 형태로 저희 자체로는 지구가 저희가 사실 트로피컬한 동물입니다. 그 어느 인간도 기술이 없었으면은 한국에 있는 겨울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고 한국의 겨울밤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인데 제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는 저희가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뭐 집, 의류, 불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1년 내내 식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만들었죠. 이게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저희가 저희 자연적인 그 서식지를 벗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서 국가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저희가 더 다양한 국가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발명품도 만들어냈죠. 제 생각에는 화성에 가는 도전 과제 자체가 예전에 빙하기를 겪었던 그 인류보다는 지금 더 저희가 도전 과제가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통역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에덴의 정원을 떠났다. 왜냐하면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제 생각엔 그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식을 얻어서 정원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해를 잘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좀 비유였습니다. 더 어려운 환경에 가는 것 자체가 저희가 도전을 하는 거고요. 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경쟁력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그다음에 튼튼한 안보, 이 세 마리 토끼를 쫓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지금 4번째로 우주를 주제로 지금 국제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미래는 우주다. 두 번째는 뉴스페이스 어디까지 왔나. 세 번째는 작년이죠.
우주 강국의 꿈 이제 시작이다 해가지고 줄기차게 그동안 우주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된다고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좀 우리도 좀 꽃을 좀 피워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기반을 다져보자. 뭐 이런 논의를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우리 주부린 박사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